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 치매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용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 용어가 아니죠. 자, DSM-4TR이라는 게 있는데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이라는 책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책인데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입니다. 여기에서 치매, 선망, 기억장애가 2013년에 DSM-5로 바뀌면서 신경인지장애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치매라고 그래 신경인지장애로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을 쓰면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인지능력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이 경험하는 바를 이해하고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에요. 인지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일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과거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인지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치매를 몇 가지 좀 구분해보면 정신지체와 치매. 요즘은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우리가 9살짜리 아이가 9살짜리가 푸는 문제를 다 풀으면 지능지수가 100입니다. 근데 정신지체는 100이 안 돼요. 가장 높은 게 한 70 정도까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IQ가 70까지 발달하는데 이건 반드시 18살 이전에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달하다가 멈춘 상태지요. 치매는 그에 비해서 끝까지 다 완전하게 발달했다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정신이 IQ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망과 치매는요. 선망은 보면 환각이나 환청이나 환시가 아주 급성으로 오는 거예요. 몇 시간 또는 며칠까지 가는데 여기는 특별히 의식 변화가 있습니다. 치매는 의식 변화가 없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증후예요. 건망증은 기억력만 장애가 있는 것이고 치매는 다른 사회생활이나 인지력이나 언어나 독서나 이런 데 다 장애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망증은 동창들이 모여서 오늘 어디서 우리 유명한 데 있으니까 식사 같이 하자 정심 그러고 시간 정했는데 한 아이가 안 와요. 전화하면 엄마 나 잊어버렸네. 지금 갈게 미안해. 그러면 건망증이고요. 아니야 언제 했어? 난 처음 듣는데. 니들만 했잖아.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해놓고 그런다고 자꾸 그러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건망증과 치매 사이에는 경도 인지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장애 아까 용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보다 이제 제일 더 큰 것은 개인적인 일상과 사회생활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치매가 걸리면. 옆에 보시면 우리가 지적장애를 3급, 2급, 1급 최고 했는데 IQ가 70까지 발달했으면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 55까지 발달했으면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훈련은 가능한 상태고요. 1급은 2, 3세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뇌를 세로로 이렇게 딱 자르면 안이 네 간이고 주황색 부분이요.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주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심피질, 인간의 뇌지요. 그래서 고등정신 기능을 하는 거고 중간에 회색 부분이 피질하고 뇌간하고 경계를 이룬다. 그래서 변연기인데 저기가 우리가 뭐 하냐면은 기억과 감정을 만드는 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뇌가 색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보시면 맨 뒤에부터 보면 후두엽은 시각 기능이고요. 두정엽은 공간이나 감각 기능, 그 다음에 측두엽은 언어 기능과 기억, 청력,
그 다음에 전두엽은 감정과 운동, 지적 기능입니다. 뇌는 뒤에서부터 발달합니다. 물론 척수부터 발달해 오지만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불쑥불쑥 대드는 것이 앞에 전두엽이 아직까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어 기능이 확실히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여기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만 더 첨가했습니다. 이게 척두엽에 있고 전두엽에 있는데 베르니케는 언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브로카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생성해서 표현하는 건 브로카라고 그러고 베르니케는 언어를 이해하고 조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치매 때 이 부분도 침범당하면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두뇌 각엽의 주요 기능을 보면 전두엽은 인지와 동작 처리, 브로카 영역에서는 언어를 생성하고요. 전두 피질에서는 고차원적 정신활동과 정서활동이 일어나고요. 측두엽에서는 해마에서 기억, 청각과 베르니케 영역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정엽은 감각과 언어 처리, 체성감각, 피질띠, 감각, 자극감각 수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촉각과 온도에 대한 정보, 피부에서 오는 통각과 압각, 또 사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 공간지각, 주의 집중과 공간적 주의 유지,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술이 있는 두정엽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 후두엽은 시각, 자극, 처리하는 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붉은 걸로 한 게 이게 이제 뭐예요? 변연계예요. 변연계, 우리가 치매 초기에 침범되는 데가 기억이죠. 여기 보면 해마와 편도체가 제일 먼저 침해됩니다. 해마는 장단기 기억을 만들고요. 기억에 정서라는 색깔 입히는 데가 편도체고 공포반응 유발하는 데예요. 그 다음에 편도와 해마에 정보를 전달하고 인지하는 데가 유두체고요. 내국은 섬유다발이고 대상에는 감정과 기억과 관련이 있고 경막은 기쁨, 보상, 강화, 그래서 중독 회로하고 관계가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 시상하부는 항상성을 조절하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고 후각은 냄새로 인한 정서엽을 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언제 어디서 그거 먹었던 거 이렇게 기억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기억과 관련이 있지만 해마와 편도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 치매가 아닌가 정말 의심해봐야 되는 것. 경고 증상이다. 최근 기억 저하로 직업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늘 하던 익숙한 일 처리에 어려움이 왔는지, 돈 계산이나 통장 관리, 장부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지, 물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지, 특별히 보면 여자들의 경우 빨래를 깨끗하게 빤 빨래와 아직 하지 않은 빨래를 막 뒤죽박죽 섞어갖고 물건 제대로 관리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컵이라는 이름을 생각 못해서 있잖아. 그 유리로 돼 있고 손잡이도 있고 물 부어갖고 막 마시는 거 그릇 그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돈. 멀쩡하게 퇴근하다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집 앞에서 30분간 차를 갖고 도는 경우. 그 다음에 판단력 저하로 잘못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판단했냐, 그 사람이 진짜 결정을 그렇게 내렸냐고 할 정도요. 그 다음에 성격 변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지만 특별히 거칠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는데 이 의심, 주변 사람을 의심을 참 잘하고요. 물건 훔쳐갔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거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자발성 감소와 수동적,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명랑했는데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이렇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변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증상이 보이면 빨리 확진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세심하게 관찰하면 좋은 게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제주도를 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오늘 저녁 먹고 이거 너무 좋다. 아버지가 주상절리를 너무 좋아하셨잖아.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뭔데? 그거 어디야? 누구야?
난 안 갔었어. 계속 우기는 거예요. 왜? 단기 기억이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형성되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 상황 인지가 안 돼서 아주 더운 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 아니라 그래도 북북 우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건강상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냄새를 못 맡거나 요리할 때 여자들의 경우 실수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넣고 무칠 요리에 그냥 튀긴 기름을 잔뜩 붓는 걸 보고 옆에서 엄마 왜 그러세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일을 계속하는 거. 반드시 빨리 손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일반인의 뇌와 알츠하이머 환자 뇌를 비교했는데 여기는 뭐 대뇌피질이나 어느 중추도 보셔야 되지만 첫 번째 제일 먼저 침범당한 데가 어디냐? 해마다 기억중추인데 보면 일반인은 건강한 뇌는 꽉 차 있는데 뇌가 굉장히 비었지요. 위축됐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단기기억 소실되고 시력장애 올 수도 있고 방향감각 떨어질 수 있고 판단력 떨어질 수 있고 물체인식 떨어질 수 있고 주의력이 짧아질 수 있고 충동적으로 될 수 있고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나 말하기도 다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보면 3R이라고 그러는데 R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죠. Registration, 등록, Retention, 보유, Recall, 회상이죠. 이 등록과 보유는 건데 Recall이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회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전인지를 자주 꺼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보면 경험에 의해서 신경회로가 바뀌는데 우리가 이 등록한 모든 것들이 자꾸 회상시키는 거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관계학습은 시간과 공간의 사건과 사물 관계를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억의 3R이 회상이 자꾸 꺼내 쓰는 것이 우리가 기억력을 계속 건전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기억이 어떻게 되나를 보는 건데요.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는 오감을 통해서 감각 정보가 내려 들어오면 정보가 입력되죠. registration.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이 만들어지고 처리가 되면 장기 기억으로 가죠. 장기 기억으로 가면 대뇌 피질로 보내서 필요한 것은 장기 기억시키고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버리죠. 이 장기 기억은 non-REM, 비렘점 3, 4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잠을 잘 주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 그랬는데 시냅스는 축상 말단과 이쪽 수상돌기하고 합쳐지는 연접하는 부위인데 완전히 딱 붙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신경세포와 시냅스에 기록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자, 치매를 우리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보시면 익숙한 단어나 물건 이름을 잊어버렸다. 집에 가는 길을 잃어서 엉뚱한 곳으로 갔다. 사물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열쇠든 장소를 잃어버리거나 휴일에 혼자 직장에 출근했다. 내 친분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데 기억력 상실과 행동 변화 등이 일어난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자신이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을 숨기려고 시도하는 것이 치매 초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증상은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고요. 진단하면 가족들은 안심시키고 차후 계획을 세울 때가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에 뇌 해마가 신경섬유 농축체의 공격을 받으면서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도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이 해마가 자꾸 위축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장애와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사회활동 참여 범위와 운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좀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장애가 오면 최근 기억 장애가 있고 건강한 노인들도 같은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해마가 위축되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친압력 상실인데 이 친압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보면 오늘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그거 모르는 것보다 연도를 6.25가 작년에 6.25 났잖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공간은 이제 집 못 찾아오고 물건 어떤 건지 뭐 잘 모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람 몰라보는 것이 제일 나중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치매 중기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개인들과 이제 딱 이렇게 지나면서 좀 이상하다. 그럼 그 사람들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때 뭐 진단을 받고 그랬으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특이한 좌절이나 분노나 기분 변화, 타인과의 갈등, 비협조적인 행동, 타인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고요. 이제 돌아다니기, 배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 아주 세밀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배회 문제도 그것도 다루고요. 그래서 이름표 달고 관리사무소에 좀 해야 되고 경찰서 등에 고지하고 그 다음에 강박증도 있고 초조, 공격성, 언어구사력 이런 걸 다 소실하고요. 일몰증후군이다.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해가 질 때쯤 될 때부터 증상이 점점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치매 말기에는 뇌에 광범위한 손상이 있게 돼서 개인은 모든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성도 떨어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고 말을 하고 적당한 말을 찾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돼서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이때는 못 움직이면 욕창과 식사와 개인위생 문제가 참 크게 대두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치매 요양보호센터나 치매센터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국가 도움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매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안전하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정말 신경 쓰시고 잘 계획하시고 우리 주변이나 또 나나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않고 잘 준비해서 정말 잘 적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